저는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오지석 교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학교는 품격, 그리고 전공, 그리고 인문, 예술, 서양을 갖춘 학생들을 빌려내기 위해서 전체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이에 맞춰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니까 약간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작년 사례이긴 하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구지면입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홀로 지내시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식들이라든지 친척들과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런 좀 불편해서 돌아가시고 그에 대해서 또 위험 사항이 생겨서 즉각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교 근처에 구져 있는 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 협조해서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모두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체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지도 모를 때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지면에서 이런 것들을 복제물을 담당하는 분들이 연락이라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활용해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학교 학생이 사물 인터넷 기술과 앱 기술을 활용을 해서 도서관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앱 개발하게 되면 여러 장소에서 시연을 하게 되는데 그 시연 장소에서 경기도에 계신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보고 아마 올해 도서 담당 업무를 맡고 여기에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자기 학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진 기술을 무상으로 거기 설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이용해서 본인의 도움뿐만 아니고 본인의 여러 가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사람이라든지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빌려오는 것이 저희 학교의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본교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학교는 여기 다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취업을 위한 학교입니다. 취업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기하는 것이 좋은 학생 뽑아서 좋은 곳에 취업시키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연 취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1971년도입니다. 상당히 좀 오래됐고, 이때는 구지상고, 그때는 사립으로 출발을 해서 1999년도에 달성정보고등학교 특성화고로 학교가 이제 공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교와 같은 체제는 2016년도에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고라는 이름으로 마이스고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2025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이제 저희 학교로 가서는 딱 10년째 되는 입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의 위치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편입이 되면서 대구가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진 형태로 행정구역을 가지게 됐는데 저희는 거의 남쪽에서도 거의 끝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학교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 위치한 구지면만 하더라도 인구가 이제 27,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면 단위로 인구가 가장 밀집도가 높고요. 이제 제2산업까지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인구 5만을 바라보는 그런 곳입니다. 달성군 역시 그렇고요. 저희 학교 역시 이러한 달성군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발전을 해 나가는 학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교의 교원 현황입니다. 총 34명의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하기 위해서 18명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대구 전체 공립의 선생님이 150명 정도 근무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12% 되는 선생님들이 본교에서 근무하시니까 얼마나 전공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전공 분야에 노력을 많이 한 학교라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 현황입니다. 한 학년에 4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반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총 그 정원은 72명으로 해서 현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학년은 공통과정으로 운영이 되고요. 2학년 갈 때 학과 선택을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이렇게 세 개과로 분할을 되고 올해 입학한 학생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입학한 학생들부터는 여기 보시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를 소프트웨어 개발과로 통합을 해서 지금 이제 2025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2학년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내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 학교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나이스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교육부령으로 운영되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일반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처학교이고요. 두 번째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저희 학교를 특성화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성화고는 좀 차이가 있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전형이 없고요. 교육청에서 희망을 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적도 안 내려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학교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성적도 성적이지만 저희 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을 자체 전형으로 보는 그런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다른 학교 예가 어디가 있나요? 대구 같으면 일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영지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학생들의 수준도 물론 그 학교들도 우수한 학생이지만 저희 학교도 거의 못지않게 특수목적고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72명이면 웬만한 학교 전체 제가 전 학년이라 하더라도 200명 정도 좀 넘는데요. 그러면 한 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주 소수로 내실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할 수 있고요. 역시나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일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차이는 저희는 진학이 아닙니다. 대학이 아니고 취업을 시키기 위한 설립된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상당히 빨리 바뀝니다. 전공 관련 도서를 오래 사더라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그 책 새로 사야 돼요. 그 내용은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산업 수요 맞춤형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에 맞춰가지고 교육과정을 매년 바꾸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내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여러 가지 특전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업처를 저희 담당 부서가 별도로 산학협력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일단은 취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평생을 학생들을 졸업했는데 따라다니면서 대학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진 않고요. 오히려 이게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소위 말하는 가성비 차원에서 또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역 후 진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3년간 학비가 면제되고 그리고 방과후비도 무료로 방과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전원 기숙사 생활하는 곳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면제되는 곳은 잘 없죠. 날씨로만 가능한데 그래서 기숙사비를 면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해서 3학년 학생들 중에 일부라 하면 1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미국 실리콘 밸리로 현지 취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파견하는 경우, 그리고 2학년 전원을 해외로 현장 체험 학습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만의 이제 특징인데요. 어차피 아까 보셨던 브이로그의 특징이 아니고요. 개발자로 나가려면 결국 사용하는 것이 윈도우보다는 맥북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입학하면 기체 신형 맥북을 학생 전원에게 지급을 해서 3년간 본인이 개발 활동을 하며 부족한 역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정보공치라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80만 원 학생 1인당 2년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00만 원 정도 해서 학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숙사비라든지 방과후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 한 명당 지원되는 비용이 일반 계고 대비해서 4.5배에서 5배 정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바뀌어지는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이라든지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 좀 이따 시설 투어할 때 보시겠지만 시스템이 지어져 있습니다. 22개의 랩실과 6개의 프로젝트실로 학생들이 원하는 형태의 조별, 내지는 팀별, 아니면 단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실을 갖춰두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실은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학습자 분석 내지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 줄여서 뭐 ALC라고 하는데 AC룸도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입학하게 되면 내년 2학기 빠르면 여름방학 때쯤 이제 좀 이따 둘러보신 공간과 구간을 허물고 거기에 새롭게 한동으로 4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는데 이걸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 아니고 완전히 개축하는 형태로 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둘러보시겠지만 현재 있는 기숙사는 4인 1실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개교될 당시에는 저희뿐만 아니고 대구에 있는 모든 기숙사 학교가 그때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역시 2인 1실 기준으로 해서 실 안에 그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샤워실도 같이 갖추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학하게 되면은 조금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좀 힘들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길면은 뭐 1년 반, 짧아도 1년 정도는 새로운 환경에서 좀 지금 2025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은 좀 지내다가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교 일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학교에서 설명도 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학교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한 3학년 교실에 이제 진로실이나 이런 데 학생들을 모아줘요. 그 학교실이 그러면 한 4명, 5명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 선생님 저는 이제 공부하기도 쉽고 그 학교 가면 좀 재미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좀 이걸 한번 보겠니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희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기상이 일단 6시 50분부터 7시 그리고 개인 정비 그리고 아침 식사 학급 조회 해서 수업이 8시 50분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죠? 2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 학교는 4시간 뭐 더 좀 빨리 마치는 경우 있지만 정규 수업이 9시에 마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교시부터 7교시까지는 일반 학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 9교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석식을 먹고 10, 11교시를 마치고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개인 시간 가지고요. 점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취침은 10시 반인데 그런데 와보면 알겠지만 이 교육과정이 엄청 빡빡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10, 11교시까지가 이제 정규 시간이고 그 이외에 하는 것을 저희가 심야 자율학습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이제 일반계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뭐 독서실 같은 곳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프로젝트를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기말고사나 그 11분과 기간이 된 애들 개인 공부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프로젝트 활동을 저녁 11시 50분까지 심야 형태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주말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보충이 되는데 나르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산업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올 이제 내년이 되면 2025학년도가 되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2주 퇴사 기준으로 이렇게 입학 설명을 했고 안내를 했지만 내년부터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그 이전에도 이제 그 체제가 이제 완전히 입학하는 학생들까지 다 되기 때문에 매주 퇴사 체제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어떻게 읽어 보시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놀려고 한 학생한테 제가 조금 명쾌하게 좋은 대답을 못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괜찮은 회사 저희 예를 들면 저희 선생님들 초봉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는 보조 자리는 저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입학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면 2년, 왜냐하면 3학년 때 1학기 때 벌써 취업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2학년 2학기 때까지 거의 마무리돼야 되고요. 늦어도 3학년 1학기 때까지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저도 이제 그 컴퓨터공학 석사까지 했지만 적어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컴퓨터 학사 4년 과정에 실무 내용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2년 만에 끝내려고 하면 공부량이 상당합니다. 어렵고요. 이 말에서 저희 학교 안 오는 건 아니겠죠. 근데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저희가 이제 입학 전형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만들어진 학생은 사실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개발 업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협력과 소통입니다. 다른 어떤 직종들보다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규모가. 물론 이제 개인 앱 개발자나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려면 보셨겠지만 수업 시간에도 프로젝트 활동이 많고 방과 후에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신자도 그렇게 하고 잠도 같이 자요. 그런데 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런 학생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야 돼서 뭐 노력은 하면 됩니다. 노력은 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와서 보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저희 학교 작년에도 경쟁률이 한 2.56대 1을 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좀 매정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다른 학생이 좀 왔으면 어땠을까. 학교에서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 열심히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주안으로 이제 신청 연설에서 물어볼 것이 협력과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 이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어볼 거니까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도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학생들 작성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최근에 이제 공중파 방송에 한번 방영이 됐는데요. 저도 잠깐이지만 앞에 짧게 나옵니다. 되게 쑥스럽던데 얼리 어잡터라고 예능 형태로 학교를 이런 직업계고 학교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 학교 유튜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얼리 어잡터 KBS 1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말고 좀 더 예능적인 요소가 가미된 재미있게 학교 소개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세 가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위한 품격, 그다음에 전공, 인문예술 소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품격적인 측면에서는 3학년까지 마치면 바로 직업인입니다. 대학생이 아니고.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매너, 에티켓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1학년 때는 실습 위주로 프로그램 구성에서 가르치고 2, 3학년에는 교과에 녹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까 18분 정도의 전공, 저와 같은 전공 컴퓨터 공학 전공하신 선생님들 뿐만 아니고 원체 이게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원체 많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직 개발자를 산학경영교사로 채용을 해서 그분하고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는 산학경영교사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무적인 것들을 많이 해보기 위해서는 책만 보고 해서 될 게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활동인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이걸 특색 있게 방과후 시간과 연계해서 나르샤 프로젝트로 여기서 나르샤는 예전에 초대 교장 선생님이 만드셨던 이름인데요. 그때 당시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육룡이 나르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날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쳤고요. 이게 이제 차이점은 자기들이 개발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들이 팀 빌딩을 해서 그것들을 개발을 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그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소프트웨어 나르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산업협력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개발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팀이 개발하고 싶은 게 아니고 대구 주변에 있는 IT 기업체에서 서비스를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해요. 내지는 현재 개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가져와서 거기 개발 팀원이나 개발자가 같이 와서 우리 학생들과 팀을 이뤄서 어차피 회사 나가면 처음에는 자기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게 산업협력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이제 또 자랑이긴 한데요. 이것 때문에 또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단순한 해외에 나가서 경험이 아니고 가급적 해외 취업을 연계를 해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9월 말, 이제 올해 3학년들도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그래서 미국 실리콘 밸리로 가서 현지에서 직접 개발 업무를 수행을 하고 개발된 내용을 거기다가 주고 다시 돌아오고 그 개발된 내용이라든지 그때 당시 재직할 때의 활동이 괜찮으면 실제 취업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글로벌 현장 체험학습을 8주에서 9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제 저희가 최초로 한 명인데요. 작년 졸업생의 배진영 학생이 거기에 엑셀레이시라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이제 업무 협약 때문에 교장선생님 대신 미국 가보니까 그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OTT 서비스 되고 있는 그런 그 콘텐츠들에서 다국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것들을 그러한 멀티 랭귀지가 가능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수비로 다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키면 그런 것들이 거의 나오고 후작업으로 그런 분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한 80%에서 90% 오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기로 아직도 하는 업체들이 이제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이런 업체들이 뜨고 있는데 그 업체 중 하나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올해도 제가 10명을 보내서 많은 수의 학생을 그쪽과 연계해서 지원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저희 학교 공교에 오게 되면 반드시 읽고 와야 되는 책이 있습니다. 완벽한 공부법이라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최고의 학습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니 다른 학생들과 차이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듯이 다른 사람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학생 전문가 특강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교과 내지는 자기 스스로 공부한 것들을 위해서 다른 친구, 후배, 선배한테 알려주는 것들인데요. 제가 학생 전문가 특강을 올해도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또 자랑거리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생성형 AI가 초보 개발자는 대체해 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 같은 학교가 존립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순히 생성 AI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학교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획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전공이 아니고 인문학입니다. 아이러니하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영 패턴에 주목되어 있는 노벨 엔지니어링입니다. 노벨 엔지니어링은 소설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문제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일단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개발을 해봅니다. 서비스를 개발하는지. 그래서 그게 그 책의 주인공한테 주어진다고 하면 결론이 달라지겠죠. 그 달라진 결론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짓는 글을 다시 적어보는 그런 것이 이제 노벨 엔지니어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학교가 매년 1, 2학년 한 팀으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데요. 그 프로젝트 활동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 예술 소양을 또 길러주기 위해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인 1학기, 올해는 플룻, 기타, 합창 중에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1인 1스포츠, 여기 나와 있는 테니스를 포함한 여러 종목들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평가 이전에 공부에 진학을 하게 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은 취업을 하겠죠. 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 정도 1년 근무하게 되면 지원을 합니다. 내지는 청년 여일 채용 공개라고 해서 5년 근무했을 때 3천만 원. 자기가 부담하는 건 한 뒤에 설명이 좀 있겠지만 요거보다 훨씬 작고요. 그런 것들을 국가와 자기가 근무하는 기업들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은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병역 특례업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직을, 실력을 쌓아서 2, 3년 주기로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선취업 후 진학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실무적인 내용은 됐고 좀 더 학문적으로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럴 경우에는 대학교에 진학을 또 지원하는 일을 해서 결국은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장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마이스터로 빌려놓는 것이 저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성장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신입생을 받았고요. 2018년도부터 졸업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누계를 쭉 매겨보니까 94.52%. 그러니까 스튜디인들의 노력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취업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다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취업 시장은 어려지만 그래도 서투 분야는 낮고요. 취업하는 것을 보니까 금융권이 한 7% 정도, 그리고 대기업 공무원이 11%, 그 다음에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재무상태라는 이런 것들이 복지라는 이런 게 괜찮은 것들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정했을 때 그게 한 34%, 그리고 나머지 한 49.3, 40%, 49%, 50%가 학생들 스타트업을 많이 취업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쪽의 이제 특성이기도 한데, 우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금융권이나 대기업 이런 곳에 가지 않고 스타트업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초기에 더 안정적인 거라기보다 어차피 평생 직장의 개념보다는 기술을 쌓아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괜찮은 거고 점점 이직을 하면서 기술 스펙을 쌓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학생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 한 절반 정도 학생들이 스타트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2022학년도에 졸업생 지역별 취업 현황인데요. 여전히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은 대구 지역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좀 특징적인 게 금융권에 이제 신한은행에 4명, 우리은행에 1명 이렇게 취업을 좀 많이 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SNS 공무원 이런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에도 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했을 때의 장점이 이제 설명인데요. 그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50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청년일 체험이라고 해서 5년간 근속했을 때 3천만원을 자본을 만들어줬는데 이때는 본인 720만원, 정부에서 1,080만원, 해당하는 기업에 1,20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청년의 초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하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 했을 때 이제 지원되는 내용들은 중소 중견기업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요. 대기업 이상 근무를 하고 고졸 재직자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등록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별로 국립 4년제 전문대별로 저희 학교와 같은 이런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마이스터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를 총칭해서 직업계고라고 하는데요. 그런 학교에서 대학별로 이러한 지원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작년 기준인데요. 그 질문들이 이제 부모님들 많이 하신 질문 중에서 이제 결국은 그 대학 진학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가성비 차원에서라도 저희 학교에 이제 졸업한 학생들은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교로 갈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3명 정도 학생을 포스텍에서도 재직자 전형으로 뽑고 있고요. 조건이 똑같습니다. 저희 학교 졸업하게 되면 이제 사는 맞춤형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되거든요. 그 졸업 증명서가 이제 재직자 전형을 할 수 있는 1차 서류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만 별도로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들에 지원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저희 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썼고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가 3년 연속 재우수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제가 여기 교감으로 근무하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학생들한테 저희 학교가 좋다고 말씀드릴 텐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할 때는 우수하다고 그렇게 질문이 나있습니다. 학생들 프로젝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대회들이 많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수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작년에 받았던 수상의 일부분만 표시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기술들은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뒤에 나오는 입학 전문 한번 보시면서 저희 학교의 지원으로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순서로 올해 2025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제가 입학 홍보진흥분야 부장이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 내서 지금 저희가 3시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진로 체험도 있고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빠르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제 7월 22일자로 저희 학교 입학 전형이 결정이 나서 어제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주 세부적인 내용, 일정부터 시작해서 가산점 부분, 그 다음에 가중치 부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저희 원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입학 전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시 고려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4월부터 중학교를 찾아갈 입학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학생이 진짜 코딩, 컴퓨터, 알고리즘, 사고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흥미와 적성이 있는지, 그러면서 저희가 부연 설명하는 게 앞에 교감서 설명하신 저희 학교 학사 일정을 보여줍니다. 하루 교과 일정을. 그러면 보통 일문계를 가도 그렇게 길게까지 학교에 잘 안 오거든요. 요새는 학원을 간다든지. 근데 저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는 하루 종일 학생들하고 프로젝트하고 수업하고 실습하고 하는데 이 코딩에 대한 흥미와 적성이 없으면 그 과정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제일 먼저 강조를 하고 지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지원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1차 전형을 통과하면 2차 전형과 그다음 1차 전형과 2차 전형 합산 점수로 합격 결정을 하고요. 특별 전형은 1차 전형 탈락 시 1번 전형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원서 접수를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나눠서 봤는데 먼저 특별 전형에서 2배수를 뽑습니다. 전형별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떨어진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은 다시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합쳐서 거기서 다시 일반 전형의 2배수로 2차 전형 대상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모집 학과 모집 정원 전체 72명이고요. 작년과 바뀐 거는 지역 우선 전형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 4명인데 지금 책자에도 4명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저희가 10일 어제자로 확정된 거는 지역 우선 전형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집 학과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대학교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하나급이 있고요. 저희는 과로도 구분하지만 2학년 되면 또 코스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코스대로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코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전형 일정입니다. 저희 10월에 하고요. 지금부터 해서 딱 3개월 남았더라고요. 3개월 뒤에 원서 접수 일주일간 하고 서류 제출도 원서 접수 기간에 받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하고 2차 합격자 그 주에 바로 근무를 해서 10월 30일 최종적으로 2차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심사 검사에서 11월 7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저희 전형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저희 입학 설명 보시면 졸업자거나 졸업 예정자, 검정비 합격자도 있고 원서 접수하는 거 보면 대상이 다양한데요. 저희는 원서 접수를 저희 학생들이 자체 개발한 전형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그인해서 원서 다 접수하시면 되고요. 자료 입력하고 출력까지 하셔서 고소를 준비해서 학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보통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원서 접수부터 해서 다 도와주시고 서류 같은 것도 한꺼번에 같이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혹시 안 되다거나 의문이 생기자면 하시면 학교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전형별 성적 반영 비율입니다. 특별 전형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모두 1차 전형에는 같습니다. 교과 성적, 출결, 봉사활동, 가산점 4점. 이 가산점 4점은 학급 반장, 그리고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그리고 포행상 등 교내에서 상 탄 거,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지금 처음으로 추진하는 그 진로체험 1회에 0.5씩 스페셜 1점 해서 총 4점 가산점 있고 이 점수 다 합해서 1차 전형을 하고요. 그 다음 2차 전형은 점수 반영 비율이 좀 다릅니다. 여기 2025년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2차 전형 할 때 성적을 10%, 일반 전형은 30%고요.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전형이 70%, 심층 면접이 50%입니다. 2차 전형에서 전형별로 저희가 성적 비중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형 학생들은 보통 이제 성적이 특별 전형 같은 저희가 마이스터 1차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성적이 조금 부족한데 내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나 여기 좀 관심 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그거를 비중을 높게 보겠다고 저희가 여기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전형, 특별 전형 원서를 내실 때 내가 일반 전형이 유리한지 특별 전형이 유리한지도 한번 보시고 지금 기말고사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성적들 다 나왔을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지금부터 원서 접수를 할지 말지 내가 전형이 뭐가 유리할지를 한번 이렇게 따져보실 텐데 보시고 혹시 내가 조금 의문이 생긴다 확인하고 싶다 내가 뭐가 좀 더 나을지 확인하고 싶다 하면 꼭 학교로 문의를 하셔서 학교랑 같이 상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차 세부 전형, 이제 전형 세부 반영입니다. 1차에서는 2차 전형입니다. 2차 전형 안에서 1차 전형 성적은 일반 전형 학생들이 30%. 예를 들면 특별 전형에서 냈는데 서류가 떨어져서 일반 전형으로 다시 해서 1차 전형 붙었다면 이 학생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냈는 전형으로 성적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합격한 1차 전형에 무슨 전형으로 합격했느냐에 따라 2차 전형에서 성적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원 및 진로 역량을 50% 봅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심층 면접, 그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 그 다음에 그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심층 면접을 하거든요. 그 비율을 50%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 인재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정말 굳은 의지로 이 학생이 이쪽 분야에 정말 관심 있고 최선을 다하는 의지를 보기 때문에 이 학생은 그래도 이쪽으로 역량이 조금 높아야겠죠. 아니면 네 와서 네, 공부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학교생활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일정 정말 빡빡하고 공부할 양도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높고 나서 마이스터 인재 전형은 성적보다는 요 분야를 더 제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교과 성적 비율도 저희가 좀 다르게 작년에는 은비체까지 다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바뀌어서 7개 교과 성적만 반영을 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역사, 기술 과정.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저희가 수학과 기술 과정은 가중치입니다. 이게 수학하고 과학이 아무래도 저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조금 연관이 높은 과목이라서 이 과목의 성적은 제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2.5배, 과학은 1.5배, 기술 과정은 1.2배로 가중치도 주고 있습니다. 성적은 3학년이 제일 높고요. 1학기 성적까지. 그 다음에 1학년 20%, 2학년 3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산출하는 방법이고요. 직무적성 소양평가가 2차 전형에 들어가는데 그 평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미래 직업인을 고등학교 때 교육을 시켜서 바로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그런 직업적인 소양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20%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입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일단 저희가 2차 전형에 들어오면 144명이거든요. 정원에 비해서 2배수인데 그 친구들 1에서 144등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성장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 및 진로계획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저희가 사전에 평가 문항을 만들어서 면접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컴피티티브 사교육 정보체계라는 능력의 평가 내용을 해서 제시문 기반 심층 면접을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휘가 어려워서 이런 질문 마시고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코딩을 해야 되는지 어떤 데는 학생이 코딩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당장 끊으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문제를 낼 때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보 교과서를 참고를 합니다.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선행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중학교에서 애들이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하진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블록 코딩까지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선제해서 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전공서를 사서 공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학교에서 배우는 정보 교과서를 참고로 준비를 하시라고 그리고 저희가 예시문도 올려드리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심층 면접 반영 비율이 일반 전형 학업은 30%, 컴퓨팅 사고력, 마이스터 인재 전형이 특히 컴퓨팅 사고 역량을 50% 본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차 합격자는 특별 전형에서 먼저 선발하고 불합격자를 일반 전형 지원자를 전환해서 1차 전형 합격자에서 2배수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자, 동점자 같은 경우, 최저학력 있는 동점자는 심층면접 출결 교과성적으로 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전형도 1, 2차 전형 전체 합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하고요. 일반 전형도 총점이 높은 순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전형 지원에서 일반 전형 지원으로 최종 합격한다는 일반 전형 성적 선출. 내가 원서 접수한 게 아니라 1차 전형을 뭘로 합격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2차까지 합격하면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신체 검사가 통과된 학생을 상대로 2차 합격자 최종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차 합격자 중 혹시라도 결혼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차순위로 충원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합격자 전원 신체 검사까지 다 합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입사용은 건강진단서를 가까운 보건소 병원에서 1개월 이내, 발급 1개월 이내, 그러니까 저희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미리 하실 필요 없고 2차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안내가 있으면 건강진단서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항목, 필수 항목들은 이렇습니다. 미제출자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미제출하게 되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까지 입학 전형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드렸고요. 어제 저희가 분명히 공지했거든요. 거기에 테스트로 아주 자세하게 중요한 부분 다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그거 보시면서 성적이라든지 전형 준비라든지 그리고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한 방학 중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학교로 문의를 꼭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해서 7월 중으로 카카오톡 채널도 저희가 이 내용을 다 업데이트해서 올릴 거니까 그거 통해서도 질문을 하시고 또 부족하다 하면 학교로도 질문해 주시고 저희 항상 채널을 열어놓을 테니까 항상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고 항상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책자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 관련 링크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링크도 한번 참조하셔서 학교 전반적인 거 파악하시고 아무쪼록 한번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